네. 아, 말과 소감은 날아다니네요. 네. 어제 이광수 위원의 저런 재밌는 영상들 짧게 보실 수 있을 것들은 이제 네. 저희가 숏 프로라고 따로 채널 하나 아니요, 팠습니다. 채널이 바뀌었어요. 쇼프로가 아니라. 아, 그런가요? 쇼프로 하니까 약간 어감이 안 좋다고. 네. 네. 그래서 뭘로 바뀌었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아, 사장 대표님이 그런 거 모르면 어떻게 해? 진짜 너무하네. 죄송합니다. 3% 셔츠. 3% 쇼츠, 3% 쇼츠로 보시면 하여튼 저희 그 채널에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요. 나왔어요. 예, 그거 보시면 재밌게 한 번씩 이렇게 기분 전환하시기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들어 유독 더 헤어스타일에 신뢰를 많이 주신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거의 뭐 슈퍼맨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파마를 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아유,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어제 마감 상황부터 좀 봐야 되겠죠? 네, 어제 우리 시장이 미국이 그 전날 2% 정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우리 시장도 뭐 어떤 화답을 해서 상승 시작을 했죠. 어제 고점이 코스피 2%였고요. 코스닥이 3%였어요. 그런데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은 이제 애플 투자 의견 하향, 요게 우리 시장의 장 후반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요. 미국 시장도 그대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애플이 4.91%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 그 아이폰 생산량 확대 계획 철회 이것이 우리 시장 영향을 주었는데요. 네.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 하향 요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면서 투자 의견을 낮췄더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빵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6.8%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가 4% 하락, AMD 6% 하락, TSMC 3.9% 하락을 해서 나스닥이 2.84% 하락을 해서 1,737포인트, 다우 1.54% 하락, S&P 500이 2.11% 하락을 했습니다. 네. S&P 500은 연중 저점을 이미 깨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연중 최저점은 1,560포인트 정도예요. 근데 만선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네? 나스닥 만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훌륭한 얘기들은 나스닥이 10,000선, 우리나라 2,000선 이런 것들 비교하면서 몇 프로 얘기들이 빠진 좀 많이 거예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만이니까 7% 빠지면 네. 만 무너지는 거네요, 그죠? 7%면 사실 뭐 한 사흘 나흘만 빠져도 그죠? 그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죠. 야, 만 고점이 대략 얼마였어요, 나스닥이? 14,000 아닌가? 한 36% 빠진 거니까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겠죠 아마. 예. 그러니까 이제 전에 위에서 빠졌을 때는 이거 어떻게 되느냐 또는 버틸까 아니면 팔고 할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한 상황이고 지금 아래에서 하단을 깨고 내려가서 보통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는 이제 투매가 많이 나오고 하니 네. 이게 일정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단기 급락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시장은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 마이너스 0.6%로 확정치가 되었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하고 잠정치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네, 그런 가운데 주간 실업시장 청구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실업률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실업이 이제 취업 이제 그 시장에서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연준의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강하게 긴축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영국의 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국 시장에 파운드 약세되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지 않은데 애플 급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당 막판에 약간 반등을 좀 줬어요. 그렇긴 했지만 애플이 가장 크게 영향을 저게 줬다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그죠? 예. 물론 빠지긴 빠졌지만은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 성장을 하는 그죠? 네, 그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자면 요거는 제 의견을 드리지 않고 전반적인 시장의 얘기들을 전해드리면 네. 애플과 테슬라가 꺾여 내려가면 진짜 답 없지 않냐. 이제 정말 이거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고요. 또 한쪽은 애플과 테슬라가 가장 잘 버텼고 가장 괜찮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 다 급락을 할 때. 근데 애플과 테슬라를 공격해서
공격해서 그러니까 공격이란 표현을 하는 거는 매도 플레이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상하는 지수권까지 끌어내리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 뭐 전자의 뭐 가능성도 있지만 애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BOA에서는 투자 의견 하향을 지금 내놓은 상태예요. $186 타겟 프라이스에서 $160로. 근데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로젠블렛 증권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같은 날 $160에서 $189로 투자 의견 상향을 정반대네, 정반대. 예, 정반대로 같은 네. 날이요. 그러니까 애플과 테슬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내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 IB 월가 IB들이 전체 시장이 고점으로부터 30% 정도는 빠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시장이 나름 좀 버티고 있는, 특히 S&P 500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매도 공격을 계속 해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도 수급적 요인은 상당히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애플은 지금 142불입니다. 그리고 마이콘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은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약 1.9%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을 보면은 어제 시장은 애플과 테슬라, 이 시가총액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애플과 테슬라가 전체 시장을 끌어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요? 우리 시장 어제 다들 시작하면서 우리 시장 뭐 또 매물 나오겠지 이런 얘기 막 계속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0.08%, 뭐 코스닥이 0.18%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고점이 2%였고 플러스 2%, 코스닥이 플러스 3%였습니다. 근데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투자 심리가 부진한 상태에서 애플 투자 의견 하향이 이제 이미 시장에 이제 돌았어요. 그러면서 애플 투자 의견 하향하면서 애플 빠지면 미국 시장 하락할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선반영하면서 우리 시장의 매물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개인들의 심리적 매물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굉장히 맥없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어제 수급으로 보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였거든요. 순매수였어요. 그리고 코스피에서 2,200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도 1,300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어제 선물, 코스닥, 코스피 다 매수했습니다. 샀네. 전부 다 매수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매도한 쪽이 어디냐? 개인들이 어제 코스피에서 2,200억, 코스닥에서는 무려 2,430억. 근데 선물도 매도. 이렇게 정상반된 거래를 어저께 했습니다. 좀 특이한. 예, 거네요. 요거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수급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구나.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어제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들 좀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점심 때 코스닥이 꼭 빠져요. 점심 때 빠지는데 그게 스탁론이나 아니면 뭐 CFD나 뭐 이런 것들이 점심 때쯤에 반대 매매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후장을 대비하면서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점심때 빠지는 그런 경향을 요즘에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개인들의 투자 심리로 인해서 코스닥에 또는 특히 개별 종목에 매도가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2,400억 정도 순매도한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많이 판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개인들이 지금 많이 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젠 급등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치매 관련 제약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170포인트인데 또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이 또 하락 마감을 했잖아요.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한 1% 정도는 더 빠지지 않을까. 자, 미국은 사실은 2% 빠졌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그 다음에 또 2.3%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주간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시장은 내리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하고 미국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미국보다 더 많이 빠지지는 않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자료들을 보면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매수가 없고 그냥 뭐 좀만 매도 나와도 그냥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이라서 변동성은 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이제 하루 남았고 우리나라도 하루 남았지만 지금 이제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일입니다. 마지막 일인데 미국의 나스닥이 9월에 9% 하락했고요.
S&P 500은 8%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연주 저점을 하향 했고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아까 어제 시황 잠깐 정리 말씀드리면서 월가에서 전체적인 의견들은 고점 대비 약 30% 정도는 하락하지 않겠냐 이게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매도 공격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3차 하락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이 표현을 드리냐면요. 우리 시장은 직전 저점 깨고 내려가면서 우리 시장의 라인은 그래도 단기 급락을 했고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냐 이런 것들도 생각은 해요. 근데 매수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아래로 룸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좀 더 빠지지 않겠냐. 계속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답답해서 법인부나 또 아니면 외부에서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문이 어느 정도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급락한 날 있잖아요. 급락하는 날은 종목별로 좀 들어온답니다. 액티브로 그냥 소량으로 좀 들어와요. 그래놓고 좀 올라오면 그냥 팔아버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주 추세의 거래는 없고요. 그런 건 없고 그냥 단기 거래만 그냥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것이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락하면 어쨌든 약간 반등은 나올 테니까 그냥 그때만 살짝 들어왔다가 예. 조금 반등 나오면 그냥 팔고. 예. 지금 다들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기관들도 그러고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고. 네. 미국의 경기 지표나 지금 오늘 제가 쭉 설명은 안 들었는데 유가라든지 금리라든지 또는 국채 수익률,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일방향으로 가다가 좀 멈춘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한때는 금리 가지고 계속 국채 수익률 얘기하다가 또 한때는 환율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가 요즘에는 이게 조금 안정화되면서 이제는 영국하고 유로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악재를 찾아다니면서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를 찾아가면서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변동성의 관심은 미국에서 유럽으로 갔다. 그래서 영국에서 감세 정책 철회해야 되지 않겠냐 계속 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안 하겠다고 하니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성을 갖고 그것을 감안하면서 하락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우리 시장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부정적 투자 심리가 굉장히 흉흉한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들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면은 지금 이 정도 라인이면 보통의 이게 전략을 말씀하시는 좀 중장기 전략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나중에 내년을 보거나 내후년을 보면 지금 상당 부분 아래에 있지 않겠냐 이런 것들은 다 오케이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러면은 뭐 분할 매수라도 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지금 악재들이 가시화되거나 아니면은 뭐 해소되는 것들이 없고 뭐 지금 더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더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매도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니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하루 좀 더 빠지면은 아마도 지금 이 말씀드린 9월에 코스피가 12% 하락했고요. 네. 코스닥이 16%. 저희 월간으로 16%면 거의 뭐 폭락입니다. 폭락. 예, 기록적인 거죠? 거의 기록적인 것 같은데. 네, 폭락을 한 겁니다. 이게 제가 이번 월요일 날 이번 주가 제일 걱정스러운 한 주다 이렇게 표현 좀 드리면서 맞아요. 요걸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네. 우리 시장이 1월에 폭락을 했고 6월에 폭락을 했는데 코스피는 13% 하락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한 16% 그때 또 비슷해요.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추가적인 폭락은 아니었고 옆으로 횡보하는 등락이 있었는데 물론 10월에 좀 가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그 정도까지는 빠져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10월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출력 많이 하시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니까 참고로 좀 이렇게 미리 좀 가늠하시기 위해서 다음 주와 10월의 주요 이벤트를 한번 날짜별로 좀 정리를 좀 간단히 했습니다. 10월 3일 날 미국 9월 ISM 제조업 서비스 PMI가 있고요. 5일 날 다음 주입니다. 이거는 오펙 플러스 회담이 5일 날 있고 그리고 9월 ISM 서비스 PMI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EU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거 대러 제재 관련 뉴스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7일 날 발표될 미국의 고용 보고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는 개천절 휴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또 이제 대체휴일로 휴장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다음 주 일주일 내내 휴장입니다.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요. 저희도 그러면 저 주시장도 안 열리고 한도 안 그러니까 안 중국 시장은 지금 아마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오늘이나 중국 시장 큰 움직임이 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이고요. 10월에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보면은 12일 날 우리나라 금통이 있습니다. 요번에 뭐 50bp 이상은 뭐 기저로 금리 인상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13일 날 미국의 CPI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미국의 CPI는 13일 날 10월 13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에 있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 있는 24일서부터는 이제 주요 빅테크들 그리고 시총 상위 대형들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시장은 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크로 지표에서는 13일 날 있을 미국의 CPI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별 기업들은 이제 그 다음 주 후반으로 가면서 실적 발표가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는 오늘 뭐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워낙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큰 뉴스들은 없는데요. 근데 시장에 조금 호재성 재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혹시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아시는 내용들 중에 러시아가 우크라 점령지 합병 조약 체결한다. 30일 날 점령지 대표들과 영토 합병 조약 체결을 한다. 준비를 대대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에서 유럽 연합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대러 제8차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테슬라와 현대차, 기아, 특히 기아가 자동차 가격을 이번에 인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수요 감소가 있었고 그래서 경제 심화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했었는데 이번에 수요 감소나 이런 부분은 생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물건을 못 만들어서 그렇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 둔화가 있긴 그렇죠. 하지만 생산 부족이 더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경쟁이 심화되지 않은 속에서요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에서 현대차도 2026년까지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한다. 한국경제에서 나왔는데요. 현대차 공장 건설 예정인 조지아주의 라펠 상원 의원이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IRA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을 2026년까지 유예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잘했구만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게 통과가 만약에 되면은 호재성으로 되겠죠. 근데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중간선거 전후, 뭐 중간선거 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이런 뉴스가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좀 하나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뉴스는 요거 지금 김프로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제가 아침에 떴어요. 이게 속보로요. 세계 국채지수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국채 세계 지수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관찰 대상국으로 편입되다는 발표가 아침 속보로 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FTSE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 있죠. 그렇죠. MSCI에는 이머징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MSCI 이머징 지수에 편입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선진국 안 지수로? 되고 있잖아요. 선진국 지수에 안 되고 있는데 그게 관찰 대상국에서 워치리스트에서 아예 빠졌어요 지금요. 그래서 좀 약간 물 건너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주식이 아니고요. 채권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 네. 채권의 국제 세계 지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 MSCI 지수 이런 것처럼요. 국제 세계 지수라는 거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됐다는 게 아니고 관찰 대상국으로 편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포함이 되면은 지금은 편입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편입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채권 시장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채권 시장에 우리나라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환율의 걱정거리가 좀 사그라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외환 보유에도 걱정이 좀 사그라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속보로 떠가지고 진짜 진위 여부를 제가 아침에 오면서 봐서 내년쯤 공식 편입을 기대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네, 내년쯤. 네. 관찰 대상국을 관찰 대상국에 올라가면 이제 우리 그 기획재정부라든지 금융위 이런 데서 거기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네네.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관찰 대상국으로 올라갔을 거고. 그래서 내년쯤. 근데 지금 당장은 네. 아니고요. 근데 혹시 그래도 한번 오늘 환율은 좀 중요한 뉴스가 나왔으니 환율의 움직임이 혹시라도 있나 그냥 기대보다도 한번 네. 좀 그래도 우리가 봐야겠죠. 그래서 아침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뉴스 중에 네.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한 거 아까 뉴스 하면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우리가 참고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네. 참고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요번에 3분기 66억 달러, 전월비 23%, YOY가 아니고 MOM으로 매출이? 쭉 하겠습니다. 23% 줄었습니다. 디램이 10% 줄었고 낸드가 20%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디램이 많이 줄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점차로 낸드 쪽에 더 줄어든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주요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을 얘기하고 있는데 컴퓨터에서 약 25%, 그리고 모바일에서 약 13%, 뭐 스토리지에서 한 29%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그러면 다음 분기는 어떠냐? 매출 40에서 45억 불 정도를 지금 가이던스로 내놨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사실 보조적으로 가이던스를 내놓는 걸로 사실 유명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전월비 23% 정도 감소한 매출이 66억 불로 저번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4분기는 40에서 45억 불로 또 엄청나게 낮춰놓은 거예요, 사실. 근데 사실 그 본장에서는 1.9% 다른 것에서 많이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낮추고 있다,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라는 부분도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공급 과잉을 대응하기 위해서 가동률을 굉장히 급격하게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이 가동률 조정을 위해서 조정을 결과 공급보다는 수요가 조금 늘어나는, 조금 안정화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달 전체로 근데 이번 주가 그런 거죠. 이번 주. 이번 달도 고생, 이번 주도 근데 고생. 이번 주에는 워낙에 수급이 이게 호가가 얇아가지고 종목들이 막 급등 나가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10월은 우리 좀 행복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뭐 막연하게 여러분 들으시고 오겠지만 여태까지 그냥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13%, 16% 이렇게 급락을 하면 그 이후에 연속 급락보다는 그래도 그 이후에는 그 다음 달에는 좀 등락 박스권에 있었다라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좀 기대해 봐야겠죠. 네. 자,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